청취자님, 보통 우리가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하면 약간 그 완벽하게 꾸며진 쇼윈도우 같은 걸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렇죠. 조명은 무조건 완벽해야 하고 사진 속에 나오는 모델이나 제품은 정말 결점이 하나도 없어야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밑에 달린 글도 되게 세련되게 막 정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타인한테 뭔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일방향적이고 매끄러운 브로드캐스트. 다시 말해서 방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순간만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소비자들도 그런 시각적인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전제가 좀 깔려 있었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매끄러운 쇼윈도우를 벗어나고 있거든요.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목소리가 막 오가는 엄청 시끌벅적한 길거리 시장통 같은 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야, 시장통이요? 심지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시장통 한복판에서 어떤 농산물 브랜드는 단 4일 만에 레몬을 무려 7톤이나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더라고요. 예쁜 사진 한 장 없이 말이죠. 진짜 대단한 거죠. 이게 소통이랑 소비의 패러다임이 시각에서 텍스트로, 전시에서 대화로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마케터들이나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문법이 전혀 안 통하는 진흙탕이 열린 셈이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새로운 문법만 딱 해독한다면 전에 없던 엄청난 노다지를 캘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그 기회의 땅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 2026년 현재 전 세계 4억 명, 그리고 한국 사용자만 6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메타의 텍스트 기반 플랫폼 스레드의 이면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KISD의 세대별 통계나 미라의 16만 건 실데이터 분석 리포트, 그리고 IT월드의 보안 자료까지 싹 다 모아봤거든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는지, 인스타그램보다 8배 이상 효율이 높다는 알고리즘의 진짜 비밀은 뭔지, 그리고 이 폭풍 성장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각지대까지 전부 다 파헤쳐 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당장 거시적인 흐름부터 보죠. 솔직히 저는 틱톡, 릴스, 쇼츠 이전 숏폼 비디오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뇌의 도파민을 막 15초 단위로 자극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밋밋한 글자 중심의 SNS가 다시 부상하는 걸까요? 재밌는 게 그 도파민 과잉이 오히려 텍스트의 부활을 불렀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이 반작용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글로벌 통계를 보면요.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스레드에 접속하는 사람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27%나 폭증했어요. 1억 1,510만 명을 기록한 거죠. 와, 127% 폭증이요? 그럼 원래 텍스트 SNS 강자였던 X는 어떤가요? 그 트위터요? X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15%가 감소했습니다. 한국 시장 흐름도 되게 흥미로운데 X가 오랫동안 700만 명대에서 굳건하게 막 박스권을 형성하고 정체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이를 스레드가 6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엄청 맹렬하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현상 보면서 그 KISDI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와닿더라고요. 메타가 가진 세 개의 거대한 플랫폼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비유 재미있죠? 네, 그 페이스북은 약간 명절에나 한 번씩 들여다보는 중년 남성들의 거대한 동창을 같다면 인스타그램은 조명 세팅까지 완벽하게 끝낸 중년 여성들의 취향 전시용 동호회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쇼윈도죠. 근데 스레드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불쑥불쑥 대화에 끼어드는 진짜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단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그 시장통이라는 특성이 스레드가 X의 이탈자들을 싹 흡수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X에서 왜 이탈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 인수 이후에 X의 환경 변화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알고리즘 자체가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념 갈등, 실시간 속보 같은 매우 고관여 이슈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경향이 엄청 강해졌어요. 플랫폼 성격이 그냥 일상적인 수다방에서 엄청 치열한 토론장으로 변모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무거운 이념 논쟁이나 글로벌 뉴스를 마주하는 것에 지친 사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특정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높은 관여도 자체가 피곤해진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누군가 싸우고 있고 막 무거운 뉴스가 쏟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메타는 이 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스레드 알고리즘은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정치 이슈나 뉴스 카테고리 노출을 팍 줄여버렸거든요. 오, 대신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지적이고 세련된 걸로 여기는 현상 말이죠. 네, 맞아요. 결국 필요도 없는 가벼운 대화, 그리고 텍스트의 귀환, 이 두 가지 욕구가 스레드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폭발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청취자님처럼 비즈니스를 하거나 개인 브랜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계산기가 엄청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시장통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 당연히 이 한 가운데에 갑판대를 차려야 하잖아요. 무조건 차려야죠. 그런데 예쁘게 꾸민 동호회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텍스트 시장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 드는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가성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거 미래에서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습니다. 무려 16만 2천 건의 실제 포스팅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16만 건요? 오, 신뢰할 만한 수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당 도달률 측면에서 스레드가 인스타그램보다 무려 8배에서 10배 더 높은 효율을 냅니다. 잠깐만요. 8배에서 10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게시물 하나당 도달 수치의 중간값을 보면요. 극단적인 메가 인플루언서들 빼고 진짜 평범한 사용자가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 말이에요. 스레드가 평균 542명, 인스타그램이 322명으로 나타났어요. 오, 잠깐만요. 542명 대 322명이면 단순 계산으로 최 2배도 차이가 안 나는데요? 8배에서 10배의 가성비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핵심은 바로 투입되는 시간의 밀도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피드 하나 올리는 과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진 고르고 색감 모정하고 카피 세련되게 쓰고 해시태그 막 꽉꽉 채워 넣고 보통 한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넘게 걸리죠. 그렇죠. 하지만 스레드는 텍스트 중심이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가벼운 질문을 몇 문장 툭 적어서 올리는데 짧으면 3분, 길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하, 똑같이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한다고 쳤을 때 인스타그램에는 고작 1개 글을 올리지만 스레드에는 6개에서 10개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누적 도달률로 쫙 계산해보면 스레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야, 여기서 정말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차피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연동되어 있잖아요. 가입도 터치 한 번에 끝나고요. 네, 아주 편하죠? 그렇다면 시간도 아낄 겸 공들여서 예쁘게 디자인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나 긴 글을 스레드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즉 복붙하면 양쪽 플랫폼에서 다 터질 테니까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게 마케터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스레드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죠? 똑같은 메타 플랫폼인데? 앞서 인스타그램이 일방적인 방송이라면 스레드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플랫폼은 알고리즘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네, 인스타그램은 체류 시간이나 좋아요, 저장 같은 지표를 중시하거든요. 근데 스레드의 알고리즘은 오직 하나, 답글이 얼마나 오가는가를 압도적인 최우선순위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나 예쁜 걸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하게 만드느냐가 핵심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 공식 계정이 막 저희 브랜드는 이번에 이런 놀라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기업용 보도자료 톤으로 글을 올리면요. 알고리즘이 가차없이 노출을 제한해버려요. 헐,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공지사항으로 인식하는 거네요? 네. 반면에 제가 한 달 동안 이 방식을 테스트해봤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이렇게 개인적이고 틈이 있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낼 때 알고리즘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기업의 화법이 아니라 개인의 화법을 써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내 글에 답글을 다는 순간 스레드 알고리즘은 그 글을 나를 전혀 팔로우하지 않은 수백, 수천 명의 피드에 강제로 꽂아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는 글 올린 직후 첫 1시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군요. 그 골든타임 1시간 안에 내 글이 얼마나 많은 답글을 유도해내느냐가 전체 노출량의 60% 이상을 결정한다고요? 맞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노출을 폭발시키는 룰이 있다면 반대로 노출을 팍 깎아먹는 금기사항도 있겠죠? 네, 두 가지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언급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콘텐츠고요. 둘째는 바로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링크요. 쇼핑몰 주소 같은 거요. 네,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스레드 앱 안에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끊임없이 텍스트를 생산해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본문의 자사 쇼핑몰이나 유튜브 링크를 떡하니 걸어두면 사용자들을 앱 밖으로 내쫓는 행위가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링크가 포함된 본문은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도달률을 대폭 낮춰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반드시 링크를 넣어야 한다면 본문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의 첫 번째 답글란에다가 링크를 추가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우회 전략입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딜레마가 생깁니다. 스레드가 일방적인 광고를 싫어하고 링크도 본문에 못 달게 한다면 청취자님 같은 작은 브랜드나 1인 기업가들은 도대체 이 시장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키워야 합니까? 온종일 수다만 딸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들하고 농담 따먹기만 할 순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영리한 텍스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직 마케터들이 스레드에서 가장 효과를 본 방법으로 꼽는 게 바로 40, 30, 20, 10 비율의 법칙입니다. 오, 40, 30, 20, 10이요? 법칙 이름부터 뭔가 되게 철저하게 계산된 느낌이 나는데요. 네, 전체 포스팅의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올리는 글의 40%는 내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나 인사이트 같은 가치 제공이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정보를 주는 거군요. 그럼 30%는요? 30%는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실패담이나 인간적인 고민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채우고요. 그리고 20%는 투표 기능을 쓰거나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에 할애하는 겁니다. 아, 질문 던져서 말 걸기. 그럼 나머지 10%는 뻔하네요? 네, 대망의 세일즈나 제안, 즉 우리 물건 사달라고 어필하는 CTA 글은 전체의 단 10%만 넘지 않게 하라는 원칙입니다.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완전 소개팅의 정석이랑 똑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2시간 내내 자기 회사 연봉 얼마고 타고 온 차가 뭐고 자기 자랑만 100% 늘어놓으면 절대 애프터 안 하잖아요. 최악이죠. 바로 차단입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치 있는 농담도 던지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딱 10% 정도의 매력으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던져야 호감이 생기는 건데. 와, 통찰력이 빛나는 비유네요. 비즈니스 세일즈도 사람 마음을 얻는 과정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결국 스레드라는 공간에서는 신뢰가 쌓이기 전에 지갑부터 열려고 하면 즉시 차단당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적용해서 대박친 국내 사례들이 있어요. 제주의 공심제라는 농산물 유통기업 사례가 되게 대표적인데요. 아,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레몬 7톤 사례요? 네, 맞아요. 이분들은 뻔한 화보 수준의 예쁜 레몬 사진이나 무농약 제주 레몬 할인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렸나요? 철저하게 스레드 맞춤형 화법을 구사했죠. 오늘 아침에 제주 농부님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레몬 풍년이라 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서 판로가 막혔대요. 만약 유통마진 다 빼고 가격을 확 낮춰서 올리면 여러분이라면 이거 사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올린 겁니다. 와, 이 짧은 글 하나에 완벽한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네요. 처음엔 농부님 전화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엔 마진폭이라는 고민을 나누고 마지막엔 결국 상대방이 입을 열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어요. 맞습니다. 상황, 고민, 질문 구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라면 무조건 삽니다. 가격이 얼만데요? 레몬 청담극에 10kg 예약이요. 막 이렇게요. 대박이네요. 이렇게 답글이 막 폭주하니까 스레드 알고리즘이 이 글을 수만 명의 낯선 사용자들한테 미친 듯이 확산시켜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 4일 만에 7톤에 달하는 레몬을 완판시켰습니다. 단 1원의 광고비도 쓰지 않고요. 야, 광고비 0원으로요? 제가 찾아보니까 B2C 바이오 헬스케어 브랜드인 비디폼 사례도 엄청나더라고요. 이 브랜드 역시 스레드에서 광고비 0원으로 월 매출 수천만 원에 끌어냈는데 거기 어프로치도 아주 좋았죠. 네, 접근 방식이 비슷했어요. 우리 회사 유산균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대신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톱탑한 입냄새, 만성비염의 고통, 장 안 좋아서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 같은 거 있잖아요. 철저하게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을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열었더라고요. 이 두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이 데스크에서 쥐어짜낸 정제된 브랜드 화법보다는
대표가 직접 스마트폰 들고 툭툭 던지는 그 사람 냄새나는 텍스트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차가운 기업 로고랑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 브랜드를 피땀 흘려 키워가고 있는 진짜 사람의 철학이나 막 좌충우돌하는 스토리에 공감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잡고 쓴 완벽한 글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것보다 매일 하루 15분씩이라도 루틴을 만들어서 가벼운 질문을 던지고 꾸준히 소통하는 게 스레드에서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야, 이쯤 되면 청취자님들 당장 스마트폰 켜고 스레드에 첫 글 쓰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과 시간 투자만으로 엄청난 도달률이랑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면 사실 안 하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엄청난 기회죠, 확실히. 하지만 모든 폭발적인 성장에는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스레드의 이 엄청난 확장성이랑 편리함에 매료돼서 비즈니스를 올인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 치명적인 보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성장의 이면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딱 알 수 있어요. 스레드가 처음 출시되고 단 한 달 만에 스레드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섞어서 만든 신규 위장 도메인이 무려 428건이나 생성됐습니다. 428건이요? 한 달 만에요? 네,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사이버 범죄자들도 동시에 몰려든 거죠. 이들은 스레드의 폭발적인 인기를 미끼로 막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사용자들 기기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보안 리스크 파트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바로 편리함의 역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스레드를 이렇게 빠르게 2억 명이나 넘게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마찰 없는 가입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연동이 신의 한 수였죠. 네, 인스타 계정만 있으면 버튼 한 번 누르는 걸로 스레드 계정이 뚝딱 만들어지고 모든 친구 목록이 그대로 연동되니까요.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연동성이 역으로 가장 큰 보안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개발자 용어로 이걸 크리덴셜, 그러니까 로그인 자격 증명의 공유라고 부르는데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는 겉보기엔 두 개의 다른 앱이지만 서버 뒷단에서는 하나의 열쇠로 두 개의 문을 모두 여는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쇠 하나가 털리면 다 떨린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직원이 스레드에서 무심코 악성 피싱 링크를 클릭하거나 해킹을 당해서 스레드 계정의 통제권을 뺏긴다면 단순히 스레드만 털리는 게 아니에요. 헐, 그럼 어디까지 털리는 거죠? 그 계정과 연결된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회사의 공식 인스타그램,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 페이지랑 메타 생태계 내의 모든 광고 계정까지 그냥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스레드에 있는 DM, 즉 메시지 기능 보안 수준도 엄청 문제라면서요? 네, 그 부분도 되게 심각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왓츠앱 같은 메신저들은 기본적으로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 기기에 도착할 때까지 완벽하게 암호화돼서 중간에 누가 절대 못 엿보게 하는 거. 근데 스레드 DM에는 이 필수적인 암호화 기술이 빠져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매우 우려스러운 팩트입니다. 종단관 암호화, 즉 E2E가 안 돼 있어요. 스레드 탄생 배경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딱 알 수 있는데요. 아,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 인수 직후에 X가 막 혼란에 빠졌을 때 그 짧은 틈새를 노리기 위해 메타는 스레드를 그야말로 미친 속도로 개발해서 시장에 던져놓았거든요. 완벽한 독립적 인프라나 복잡한 암호화 보안 아키텍처를 새로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었던 거죠. 일단 인스타그램 기반 빌려서 가벼운 텍스트 앱으로 선전부터 하자 이거였군요. 네, 그 속도의 대가가 바로 종단간 암호화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보안 공백으로 나타난 겁니다. 개인들이 뭐 오늘 저녁 메뉴 고르고 수다 떠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업 입장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엄청난 리스크죠. 직원들이 외부 파트너나 고객이랑 스레드 DM으로 소통하다가 무심코 회사의 미공개 신제품 프로젝트나 내부 전략, 민감한 개인정보를 텍스트로 주고받게 된다면 그 데이터는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서버를 떠도는 셈입니다. 아, 해커나 내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럽의 GDPR 같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법 규제를 받는 기업이라면 스레드를 공식적인 비즈니스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훗날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들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스레드 같은 개인 SNS 앱에서 업무용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안 가이드라인이랑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거군요. 가성비의 달콤함에 취해서 뒷문을 활짝 열어두면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권력이 완벽하게 세팅된 쇼윈도우에서 무한한 텍스트 대화가 오가는 날것의 시장통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 흐름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사용자는 완벽한 이미지의 전시에 지쳐서 가볍고 진정성 있는 텍스트 대화로 이동하고 있다. 둘째, 스레드의 알고리즘은 오직 대화와 답글에만 반응하니까 상황, 고민, 질문을 던지는 인간적인 소통을 해라. 그리고 셋째, 이 모든 마찰 없는 편리함 뒤에는 계정 연동으로 인한 도미노 해킹 위협과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유출이라는 거대한 보안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죠. 네, 정확합니다. 청취자님들께서도 이 엄청난 기회와 리스크를 본인의 비즈니스나 개인 브랜딩에 어떻게 영리하게 적용할지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자료들, 특히 스레드의 독특한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주 도발적인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단순히 스레드 대 X라는 소셜미디어 점유율 싸움이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X에 쌓이는 사용자들의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록이라는 AI를 맹렬하게 키워내고 있고 메타의 마크 조커버그 역시 라마라는 차세대 오픈소스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AI가 똑똑해지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하나의 먹이가 바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메타가 예쁜 이미지 중심이던 인스타그램의 문법을 완전히 버리고 스레드의 알고리즘을 철저하게 정제되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답글을 무한대로 쏟아내도록 설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시장통 한가운데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누는 질문과 답변들, 심지어 종단 간 암호화조차 되지 않아서 서버에 고스란히 텍스트로 저장되고 있는 그 수많은 DM들까지 우리는 그저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에 올라타서 기분 좋게 7톤의 레몬을 팔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와, 소름 돋네요. 우리는 혹시 메타의 차세대 AI 모델 라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맥락이 풍부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진짜 대화 데이터를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라벨링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일리 있는 가설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시끌벅적한 길거리 시장통. 어쩌면 시장 주인이 상인과 손님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저 위에서 빠짐없이 녹음하며 자신의 거대한 AI 두뇌를 학습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스레드를 켜고 가벼운 질문 하나를 사람들에게 툭 던지기 전에 이 거대한 생태계의 진짜 포식자는 누구인지 한 번쯤 흥미롭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지각 변동의 이면을 파헤친 심층 탐구였습니다.